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늘 평온하지만은 않죠. 여기 60평생을 강단 있게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숙. 고된 세월을 억척같이 헤쳐오며 하나뿐인 아들 강민준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으니 비로소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며느리 최지혜가 들어오면서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에게는 아들 민준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민준을 키우며 오직 아들의 행복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민준이 번듯한 회사원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미숙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세련되고 똑부러지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지혜의 행동은 미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손님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태도, 어른들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듯한 표정. 미숙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버릇없고 무례하게 비쳤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겠지.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쾌함과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지혜가 미숙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에 미숙은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야,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끊는 건 버릇이 없는 거란다. 그러자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이래요.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건데요. 그 한마디는 미숙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무례한 태도를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 변명하다니. 미숙은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릇이 없을 수 있니?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거니? 그날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민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평소처럼 살갑게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았고 미숙이 먼저 연락하면 뭔가 곤란해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혜가 좀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편하게 지낸대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아들의 말은 미숙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걸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죠. 미숙은 정말 속상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일까? 그럼 이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와 부딪히는 것이 싫어 연락을 줄이고 피해보려 했지만 한두 번씩 가족 모임이나 집안 행사에서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는 미숙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죠. 며느리는 예의상 인사를 건넬 뿐 여전히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아들 민주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제발 둘이 좀 잘 지내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미숙의 마음을 더욱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은 우연히 오래된 친구인 순영을 만났습니다. 순영은 미숙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죠. 순영 역시
한때 며느리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을 때 관계가 조금씩 풀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수가 자식이랑 며느리가 한 집에서 잘 살려면 결국 부모가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해. 물론 서운하고 힘들겠지만 네 아들 힘든 건 못 보잖아. 순영의 조언은 미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아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 미숙은 며느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지혜 역시 나름대로 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미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숙은 지혜의 태도 이면에 숨겨진 그녀만의 아픔이나 성향이 있을 수 있음을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혜가 자라온 환경, 그녀가 직업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등을 생각해보니 그녀의 무심함이 단순히 버릇없음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 끝에 미숙은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지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아들 민준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손편지를 함께 넣었죠. 지혜야, 지난번 일은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 혹시라도 너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구나. 앞으로 우리 서로 조금씩 노력해보자. 미숙은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답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딱히 할 이야기도 없고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미숙의 사과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몇 번 더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지혜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듯했습니다. 미숙은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며느리의 냉담한 반응 이후 미숙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아들 민주는 여전히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피로감과 난처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지 못하고 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은 미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아들만 더 힘들게 되겠지. 미숙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위해 애쓰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미숙은 쓰디쓴 결정을 내립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바로 침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미숙에게 연락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고 그만큼 감정적인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아들 민준이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잠시 얼굴을 비추는 것 외에는 며느리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숙의 삶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갈등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는 씁쓸한 적막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가끔 아들이 지혜의 이야기를 꺼낼 때면 미숙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일까? 미숙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의 평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체념하고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고통은 없지만 대신 깊은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가족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세대 간의 이해와 오해,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체념해야 하는 아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미숙과 지혜의 관계, 그리고 아들 민준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